서른이 넘어가던 나이에 만난 그는 나름 괜찮은 직장과 집안, 깔끔한 외모까지 갖춘 사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부모님의 걱정 어린 한숨이 늘어갈 때마다 이쯤에서 적당한 사람을 만나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결정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만으로 서로의 조건을 확인했다. 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된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었다. 불확실한 열정보다는 안정이, 화려한 사랑보다는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주변 사람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복 받았다라고 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척했다. 아니, 어쩌면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는지도 모른다. 아기는 사랑스러웠고 남편은 여전히 착실하게 출근했다. 월급날이면 그가 꽃 한 송이를 사다 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이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였다. 그는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뭐라고? 사업을 해보려고. 이 기회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반짝였지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이가 막 돌이 지난 참이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우리는 아이도 있잖아.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나 평생 회사만 다니며 살 수는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내 꿈.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성실한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그의 모습만을 사랑했던 나는 모험을 꿈꾸는 남자로서의 그를 알지 못했다. 남편은 결국 내 반대를 무릅쓰고 사표를 냈다. 그는 퇴직금을 털고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번듯했고 직원 몇 명도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서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나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묻지 않았다. 잘 될 거야 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길어졌고 말수가 줄었다. 눈빛은 초조했고 잠도 설친 듯했다. 나는 몇 번이나 물었다. 사업은 어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는 늘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러나 내 불안은 날마다 커져갔다. 아이의 분유값, 전세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남편 앞으로 온 붉은색 글씨로 최고 독촉장이라 쓰인 두꺼운 봉투였다.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빌린 사업자금과 그동안 쌓인 연체 이자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금액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남편이 그동안 내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부엌에 앉아 그 서류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이 그의 조건이었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안정이었을까? 그 질문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았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나는 결심했다.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아이의 양육 계획을 정리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자 그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여보,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부탁이야.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우리의 사랑?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걸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 남편은 내가 처음부터 그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운운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고 결심한 결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다니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이 사람의 무능함을 받아줘야 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이의 물건, 나의 옷 몇 벌, 그리고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짐을 챙겼다.
아이는 내가 품에 안자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체온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짐을 모두 챙긴 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결혼할 때 내가 직접 골라 설치했던 도어락이었다. 결혼 초 우리 집만의 비밀번호를 만들자며 웃던 내 모습이 스쳐갔다. 그때의 나는 이 집이, 이 사람이 내 평생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금속 덩어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집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었다. 내 손으로 준비하고 내 돈으로 사서 달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 손으로 떼어낼 차례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드라이버를 꺼내 나사를 돌렸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이건 내가 준비한 것이었어.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더 이상 이 집에 묶여있지 않겠다. 속으로 되뇌며 나사를 끝까지 풀었다. 도어락이 떼어져 내 손에 들렸을 때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마치 이 집에 남아있던 내 마지막 흔적을 뜯어낸 것처럼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문 너머에는 이제 내가 준비한 것도 내가 남겨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돌아와 떼어져 나간 도어락과 내가 남긴 이혼 서류를 보며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뒤늦게 후회할 그의 얼굴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해방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다. 내 것을 내 손으로 되찾은 사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